네, 안녕하세요. 부영부자TV의 형 김창경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소액대로 살 수 있는 건물이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과 6월달에 거래된 사례들을 가지고 왔는데 오늘 보여드릴 사례들도 그나마 좀 넓은 도로에 있고 건물처럼 생긴 건물을 가지고 오긴 했거든요. 5월달과 6월달에 거래 사례를 봤을 때 10억부터 30억 사이의 건물이 총 66개의 건물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 중에 4m, 6m 도로의 건물이 35개예요. 66개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4m, 6m 도로에 있는 건데 그나마 저는 10m 이상 또 8m 이상 되는 도로에 있는 건물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그나마 괜찮은 건물이구나 라는 걸 인지하시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건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12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된 사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위치 먼저 보실게요. 네, 이 건물은 노원구에 위치를 해 있고요. 지도를 크게 봤을 때 노원역이 여기 있고 4호선으로 쭉 오다 보면 상계역이 있습니다. 상계역 주변에 벽산 아파트 또 주공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데 이 주공 아파트가 몰려 있는 이 가운데 있는 건물이 거래가 됐습니다. 개요 한번 보실게요. 네, 이 건물은 12억 7,500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계약일은 6월 12일 날 계약이 됐습니다. 대지 면적은 47평, 연면적은 93평의 건물이고 네, 엘리베이터는 없는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고 93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네, 로드뷰를 한번 보실게요. 네, 옆에서 봤을 때는 좀 오래돼 보이는 그런 느낌의 건물입니다. 1층에는 부동산과 치킨집이 있고 2층에는 교회가 들어가 있는 일반적인 좀 오래된 아파트 사이에 있는 그런 건물 느낌이 나죠. 네, 하지만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 최근에 신축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신축을 해서 지어져 올라와 있는데 3층을 빼고는 전층 다 만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다시 이게 이제 거래된 건물인데 이 건물 대지가 47평이었잖아요. 그래서 토지 평당 가격을 보니까 2,700만 원 수준에 거래가 됐어요. 하지만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 신축을 하기 전에 한번 거래가 됐었는데 작년에 2024년도에 거래가 됐어요. 그때 당시 이 토지가 96평이었는데 매매가는 19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돼서 평당 2천만 원 수준에 바로 옆에가 거래가 됐습니다. 하지만 본 건물은 12억 7천인데 평당 2,700만 원에 거래가 되었다 보니까 옆 건물의 평당 가격보다는 좀 비싼 느낌이 있긴 하지만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매입을 해서 나름대로 12억 7천에 건물다운 건물을 매입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동네 자체가 사람들이 선호하거나 그런 동네는 아니어서 추후에 엑시스를 얼마에 할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대지 평수도 47평이 나오고 있고 건물도 93평이 나오고 있어서 추후 리모델링을 간단하게 한다고 하면 나름 좀 가치 있는 건물이 되지 않을까 라고 예상하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다음 건물은 사당동에 위치한 건물인데요. 이 건물은 17억에 거래가 됐는데 제가 최근에 본 10억대 건물 중에 좀 가장 괜찮은 건물에 속하지 않았을까라고 판단하는 그런 건물입니다. 위치 한번 보실게요. 네, 위치는 사당동이지만 이수역 인근에 있는 건물이고요. 이수역 14번 출구에서 이렇게 오면 길이 이 갈래길이 있고 이 갈래길이 있는데 여기는 약간 이수역 상권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먹자 상권의 느낌이 나는 곳이고 이 골목은 소위 말해서 동네 상권 같은 그런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곳과 이곳의 느낌이 좀 많이 다르긴 해요. 하지만 거래가 된 본 건물은 이 동네 골목 상권으로 오는 이 길을 따라서 쭉 왔을 때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 있는 이곳에 위치를 했습니다. 네, 개요 한번 보실게요. 네, 본 건물은 5월 20일 날 계약을 했고요. 매매 금액은 17억, 대지 면적은 36평이고 연면적은 54평의 건물입니다. 지하도 없어서 지상 4층까지만 올라간 건물입니다. 근데 나름대로 2006년도에 신축을 했다 보니까 컨디션이 나쁘지는 않는 그런 건물이었어요. 다시 한번 지도로 돌아가서 로드뷰를 한번 보실게요. 네, 로드뷰를 봤을 때 이 건물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주위 상권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 주위에 이렇게 신동아 종합 상가가 있어서 학원, 이마트 에브리데이, 부동산, 도매센터, 또 옆 건물로 봤을 때는 부동산이 있고 헤어샵, 학원이 있고요. 또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은 한의원, 내과, 학원, 여러 업종이 임차를 해 있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공실은 거의 없는 지역의 중간에 위치한 그런 건물입니다. 그리고 숫자적으로 따졌을 때 이 건물이 17억에 거래가 됐는데 대지가 36평이어서 토지 평당 가격은 4,7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좋아하고 유동인구와 받쳐주는 그런 이수역 인근에 있는 건물이 평당 4,700이라고 했을 때 이 평당 가격은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주위에 나와 있는 매물들을 봤을 때 주위의 호가는 한 7,000에서 8,000 정도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건물은 정말 평당가도 저렴했고 입지 또한 좋았었던 희소성 있는 10억대 건물이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가가 17억이다 보니까 막상 현금이 한 7, 8억만 있으면 매입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컨디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10억대 이런 건물이 나오면은 좀 과감하게 충분히 매입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건물이어서 추천드릴 만한 사례였기 때문에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 사례는 24억짜리 건물이 거래가 됐는데 나름 대로변 코너에 위치해 있고 또 마포구에 있어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곳에 위치한 건물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위치 먼저 보실게요. 네, 위치는 대흥역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대흥역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요새 대흥역 쪽에 학원가가 좀 유명하죠. 그중에 1등 자리가 이쪽에 이 라인에 있는 학원가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 아래쪽으로도 이 아파트 단지를 배후로 해서 이 라인으로도 학원가가 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살짝 떨어져 있긴 하지만 이렇게 대로변 코너에 위치한 건물이 24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개요 한번 보실게요. 네, 본 건물은 6월 4일날 계약이 되었고요. 매매가는 24억 4천만 원, 대지 면적은 38평, 연면적은 94평의 건물이고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입니다. 본 건물은 86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나름대로 좀 구축 건물이다라고 할 수 있죠. 네, 로드뷰로 보자면 내 앞에 이 넓은 도로와 바로 옆에 코너를 접하고 있는 이 건물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돈가스집이 들어가 있는 건물인데요. 나름 리모델링을 해서 통유리로 돌리면 좀 모양새가 나오지 않을까, 바로 옆 건물처럼 이렇게 좀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긴 그런 건물인 거죠. 나름 마포구 대흥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 넓은 도로 코너 건물인데 24억이면 굉장히 희소성이 있고 괜찮았던 건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좀 물리적으로 봤을 때 이 건물 연면적이 94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대략 한 3, 4억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여기가 수익이 나오려면 이 건물에서 적어도 1,000만 원 정도의 임대료가 발생을 해야 좀 수익성이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하지만 건물 사이즈가 94평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 건물에서 1,000만 원 이상의 임대료가 나올지는 좀 미지수였기 때문에 수지 분석으로 봤을 때 조금 살짝 좀 더 저렴하게 샀어야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매입을 하는 목적이 수익성을 너무 따지지 않고 희소성에 좀 더 목적을 두고 매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20억대에서 좀 나름 괜찮은 사례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평당가도 한 6천만 원 수준이었고 대로변 코너에 있는 건물이었다 보니까 투자로서는 나름 나쁘지 않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건물이었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다음 사례는 제가 앞에 있는 건물들은 좀 너무 작은 사이즈의 건물만 가지고 와서 그나마 사이즈가 좀 괜찮은 건물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위치는 신대방역이 이렇게 있고 신대방역에서 이쪽으로 좀 오면은 관악 신사시장이라고 있어요. 이 시장 옆에 대로변에 있는 이 건물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개요 한번 보실게요. 네, 본 건물은 5월 1일에 계약을 했고요. 매매 금액은 27억, 대지 면적은 90평, 연면적은 213평에 육박하는 굉장히 큰 건물입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이고 1989년에 준공된 엘리베이터는 없는 건물이었습니다. 로드뷰를 한번 보자면 이렇게 신사시장, 관악 신사시장이 이렇게 들어가는 라인이 있고요. 여기서 좀 더 동쪽으로 왔을 때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올라가 있는 구축 건물이 거래가 된 사례입니다. 1층에 오리집이 있고 위층에 뭐 교회, 3층 PC방이 있어서 동네에 있을 만한 그런 옛날 건물의 느낌인 거죠. 그래서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면 빌라 같은 건물이 있고요. 또 바로 앞에는 뭐 도서관, 이 라인도 뭐 공인중개사무소, 상권이 활발하거나 그런 동네는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바로 옆에 또 빌라가 있죠. 이 건물의 셀링 포인트는 제가 봤을 때는 딱히 뭐 있어 보이진 않아요. 무언가 여기를 사야 될 이유가 있다거나 여기가 호재가 있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닌데, 건물 투자를 하실 때 어떤 분들은 대지 크고 건물 크고 네모 반듯한 이런 건물을 선호하시는 분도 있긴 하거든요. 서울에 한 20억대 건물을 여러 개를 보시다가 나름 좀 마음에 드는 사이즈를 만나서 매입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건물이 27억인데 수익성이 나오려면 적어도 한 1,000만 원 가까이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 건물은 1,000만 원은 안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는 건물이어서 수익성도 그렇게 높진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까도 보셨겠지만 대부분 서울에 있는 건물들이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큰 사이즈를 원하시는 분이 매입을 한 그런 케이스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이번 사례는 최근에 호스텔 투자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죠. 호스텔 쪽으로 문의를 주신 분도 굉장히 많이 계셔서 이 사례를 보여드리면 어떨까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위치는 안국역 아래에 있고요. 소위 말하는 인사동 거리에 있는 그런 호스텔 건물입니다. 이 안국역에서 나와서 이쪽으로 가면 인사동 거리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인사동에서 이 가지상권으로 들어갔을 때 여기서 한 칸 더 들어가는 이 건물이 거래가 됐습니다. 네, 개요 한번 보실게요. 네, 본 건물은 5월 9일날 계약을 했고요. 매매 금액은 30억, 대지 면적은 40평, 연면적은 78평의 건물이고요. 지하 1층, 지상 3층인 1969년도에 준공된 굉장히 오래된 그런 구축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주택, 여관, 주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안에는 호스텔이 총 14개 호실이 있어서 상당히 꽤 많은 방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호스텔은 매도자 피셜로 한 달에 매출이 3,200만 원이 나온다고 해요. 14개 방에서 3,200이 좀 많이 높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최근에 인사동
종로 3가, 종로 5가, 명동 이쪽으로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몰려오고 있어서 이 정도 매출은 좀 기본적으로 찍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로드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도로가 굉장히 좁죠? 이 좁은 골목에 접한 이 건물. 잘 보이지 않는데 이 건물이 이번에 거래가 된 사례입니다. 사실 호스텔이나 이런 게 좀 유행하지 않았으면 이런 건 좀 거래가 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최근에 호스텔 쪽으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고 수익이 잘 나오다 보니까 이런 건물도 좀 많이 찾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빌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평당 금액이 7,400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보셨듯이 이 골목에서 이 건물을 신축을 하고 올리기엔 좀 많이 제한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 상태로 쓸 수밖에 없는 건데 인테리어라든지 리모델링 같은 걸 해서 리노베이션을 한 다음에 호스텔을 운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나오는 매출보단 좀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건물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이 건물을 30억에 매입을 해서 얼마에 더 올려서 팔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그 부분에선 좀 미지수가 나오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지금 호스텔이 유행을 하고 있고 이런 건물도 투자가 많이 되고 있다라는 상황을 말씀드리기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사례를 가져왔고요. 최근 호스텔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이 건물 보시면서 공부를 하면 어떨까 싶은 사례여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이렇게 5월달과 6월달에 거래가 된 10억부터 30억짜리의 꼬마 빌딩을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굉장히 여러가지 컨셉의 건물이 있는데 이런 종류의 매물들이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좀 생각보다 수준 이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66건 중에서 괜찮은 사례다라고 뽑을 만한 걸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서 보시면 시장에서는 이 정도가 그나마 좀 볼만한 사례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꼬마 빌딩 사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전 또 다음 달에 정보를 얻기 좋은 사례들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